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밤사이 부양책 기대가 다소 약화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또 미국 국채금리는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0.83%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또 구리값도 7,000달러를 넘어서면서 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의 협상은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그 부양에 대한 기대는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달러 환율은 어제 30원대 초반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간단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온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환율의 하락 배경과 기술적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밖에서 오늘따라 크게 시위를 하고 계셔가지고 음악 소리가 좀 방송 중에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자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장중 내내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7.5원 하락한 31.9원에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위안화 강세, 역외매도 내고까지 가세하면서 장중에 31.1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1.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주식, 채권 모두 회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50억 원 가량 순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150조 원 부근에서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제 국고채 시장에서 540억 원 정도 순회수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미국 추가 부양책의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다우 지수는 0.35%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0.28%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펠로시 하원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선 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라도 뭔가 협상을 하겠거니 어쨌든 부양은 추가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들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통화들 보시면 달러 지수가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파운드와 강세가 이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EU와 미래관계 협상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합의를 도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파운드와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경기에 대한 판단을 다소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난달에는 대체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가 어제 나온 그 보고서에서는 미약한에서 완만한 수준으로 정도로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나타났는데요.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재정 부양에 대한 촉구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 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달러 지수 기준으로 7줄의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환율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차트는 그 캔들이 이제 달러원 차트 있고요. 파란 선이 위안화 차트입니다. 보시면 위안화가 하반기 이후로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원화 환율은 8월까지도 위안화 강세를 거의 따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9월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9월 초 거의 한 1190원 수준에서 한 60원 정도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원화가 왜 강세이냐, 달러 환율이 왜 빠졌느냐를 보면 첫 번째로는 위안화 강세의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위안화 강세가 배경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 베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화에 대해서 왜 강세 베팅을 했느냐? 일단은 이제 바이든 당선 기대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어쨌든 바이든이 당선하면 그 고립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나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통화에 긍정적일 거다. 그러면서 원화를 수혜 통화로 지목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백신 개발 기대가 결국은 정상으로의 복귀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 또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화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원화에 대해서 다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의 매도가 집중이 됐고요. 사실은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리포트들 보면 원화랑 위안화가 디커플링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 배경이 두 시장의 수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였는데요. 9월부터 갑자기 우리 외환시장이 수급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무역 흑자도 전보다 적게 나는 가운데 해외 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공급 부위가 제한적이었는데 9월 달에 90억 달러 가까운 대규모 무역 흑자, 그 다음에 수주도 거의 안 되다가 9월 말부터 수주가 집중이 되더니 급기야는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짜리 수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조 원이면 거의 2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주죠. 갑자기 우리 외환시장에 수급이 여유가 생기니까 달러 공급 부위가 강해진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8월 달에 하도 80원 선이 지지가 되니까 80원 선은 지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형성이 됐고 80원대에서 오히려 이제 달러 매수로 대응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원 매수로 대응했던 포지션들이 꺾여져서 손절 매도가 나오고 또 1150원은 지켜지려니 하면서 또 50원 부근에서 매수했던 포지션들이 다시 또 꺾어져 내려오면서 그 달러 매수 포지션, 그 달러의 정리가 또 최근 환율 하락을 가파르게 자극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도 우리 외환당국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선물한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대응을 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고시환율을 시장 환율 대비과 좀 괴리되게 끌어올려야 강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우리 외환당국도 하루 그 기재차관이 구두 개입을 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9월 초 1190원 부근에서 1130원까지 끌어내려오는 그런 배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수급이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무역 흑자가 이제 하늘색 왼쪽 차트 보시면 하늘색 바가 무역 수지입니다. 9월 무역 흑자가 2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해외 주식 순매수,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는 왼쪽 그 남색 차트인데 9월에도 거의 26억 달러 가까운 꽤 많은 이제 해외 투자를 하셨는데 어쨌든 무역 흑자가 늘다 보니까 또 여유가 생긴 거고 10월 데이터를 보니까 10월에는 해외 주식 투자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6, 7억 달러 정도. 이런 부분도 수급적으로 여유를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역외의 달러 매도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분기 차트이고 한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3분기 데이터까지 발표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14년 이후로 달러 롱 포지션, 원화에 대해서 달러를 사는 포지션을 계속 하다가 19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이 포지션을 줄이고 있고 올해 3분기에 환율이 빠지는 가운데 이제 그 달러 롱 포지션을 처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국인들은 달러 롱 포지션이 일단은 지금 상당하고 앞으로 환율이 오를 때마다 일단은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선물한 순매수를 보시면 사실 무역 흑자이기도 하고 9월 달에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물한 순매수를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지난 3분기에 오히려 기업들이 선물한 포지션을 통해서 달러 매수 포지션을 늘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10월에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의 내국인의 달러 롱 포지션이 오히려 이제 계속 쌓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주자 외화 예금을 오늘 이제 그 9월 거주자 외화 예금이 발표가 되는데 8월까지도 이렇게 환율이 그래도 좀 하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환율 하락을 이제 매수의 기회, 달러 매수의 기회로 이제 삼아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달러 내국인의 그 달러 매수 포지션이 앞으로 환율이 반등할 재료가 나왔을 때 일단 이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면서 환율 상승 탄력을 조금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14년도 이후로 뭐 증권사 뭐 여러모로 이제 달러 미국 자산에 투자하자, 그리고 달러 포지션을 가져가자라는 그런 이제 그 마케팅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강세를 우리가 그동안 줄곧 봐오기도 했고, 또 워낙 사실 아직 확실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을 하는 상황이고, 또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내국인들이 계속 이제 달러 롱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포지션들은 앞으로 환율 상승 재료가 나왔을 때 상단을 이제 무겁게 하는 이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달러 환율에 과매도 신호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간 차트인데요. 이게 그 보라색 선이 RSI입니다. 이게 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과매도라고, 이제 그 아래 기준선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그러니까 시장에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과매도에 잘 진입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18년도 초에 잠깐 과매도 진입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주간 과매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부담을 가지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이 1125원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정부도 일단 1100원이 가시권에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사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우리 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개입액을 분기 기준으로 개입액을 이제 발표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보시면 줄곧 달러 매도 개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계속 환율이 오르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매도 개입이 우위긴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매수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로 일단 공개하는 것이 좀 상당히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폭의 매수를 좀 발표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 공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개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차원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계속 보여드렸는데 월간 차트인데요. 그 초록색 선이 어제도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12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평균 환율입니다. 이게 1125원 정도에 위치해 있고, 맨 밑에 있는 갈색 선이 200개월 이평선, 그러니까 8, 9년 정도의 평균 환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게 1100원, 1105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들이 1100원에서 20원 사이에 포진되어 있고, 기술적 부담도 있고, 점점 달러 환율도 속도를 일단은 더 이제 워낙 강세의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접고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일단 그래서 30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달러가 약해졌지만 주가는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 위안화도 밤 사이에 강세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기술적 부담 감안했을 때 30원대 초반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탁 결제원에 가시면은 세이브로라는 그런 또 안에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해외 거래 관련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외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러니까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로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 가시면은 분기마다 그 외환 시장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한참 지난 데이터긴 하는데, 어쨌든 분기별로 이제 여기 NDF랑 기업 선물한 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IB들이 대선 전에 부양책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선 끝나도
할 거다, 결국은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대선 전에 부양책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이 또 크게 또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자재 담당자는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그 김강래 연구원이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자재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실 올해까지의 그 많은 나라들의 그 재정 부양은 결국은 소득 보전,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소득 보전 대응책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사실 증시로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물론 이제 소득 보전 정책도 병행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각국 정부들이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경기 부양책은 실물 경제로 가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그런 대응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상으로의 복귀라는 측면에서도 일단은 실물 경기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물은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구리와는 좀 그 도움이 그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는 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드린 그 부양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달러 지수는 60%는 유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여기서 많이 튀어 올라야 되는데, 일단 대선 전에 유로가 막 여기서 더 우리가 그때 봤던 1.20달러를 넘어서서 튀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당장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내년까지 생각하면은 또 유로도 다시 또 한번 더 레벨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달러 지수도 더 이제 막 급락세를 연출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약달러를 재료로 가지고 처음에는 유로를 한번 베팅했다가 미아나를 베팅했다가, 또 어제 파운드가 많이 오른 거는 또 좀 파운드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EU하고 미래관계 협상 그 재료가 있으니까 파운드 한번 밀어봤다가,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순환매, 그러니까 달러 지수의 급락이라기보다는 좀 괜찮아 보이는 통화들을 한 번씩 대응해보는 그런 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월도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9, 10월이 무역흑자가 수출이 잘 되고 무역흑자가 많이 나오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계절성이 이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저는 내일은 3프로TV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월요일에는 김강래 연구원의 원자재 시황 발표가 있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